자, 85번 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의 극한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AN과 BN의 대소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이면 리미트 자 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무한대다. 사실 이 극한은요 수열하고 좀 다르게 수열은 n항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과 끝을 볼 수 있어서 그 계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미트는 끝이 없는 것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내가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다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반례들은 잘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얘는요 이미 배웠었죠. 무슨 뜻이냐? 여기 지금 AN하고 BN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이겁니다.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언제 n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늘 BN이 전부 다 큰 거예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런 상태인데 극한을 붙였을 때 사실 이것은 선생님이 예전에 예를 한번 들었었죠. 예를 들어 BN은 1 플러스 n분의 1 AN은 1 마이너스 n분의 1이라 칩시다. 그럼 당연히 AN이나 BN이나 1에다가 같은 문자를 n분의 1이라는 문자를 하나는 더한 거고 하나는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BN이 크겠죠. 항상. 근데 두 개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이 어떻습니까? 1로 똑같죠? 둘 다 1이에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항상 BN이 큰 것은 맞지만 극한값을 구했을 때는 같아질 수도 있다.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같아진다가 아니고 같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다도 맞지만 여기 등호도 이제는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 앞에 리미트가 이렇게 붙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등호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N과 BN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그리고 양변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의 가능성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런데 AN이 무한대래요. 그럼 당연히 이 BN의 극한값은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N, BN이 모두 수렴할 때 BN이 AN보다 크면 자 수렴하는 경우에 AN하고 BN이 수렴한데 수렴하는 경우에 이것이면 양변에 리미트가 붙었을 땐 뭐가 더 생성되냐 이거죠. 뭐가 더 생기냐? 자, AN하고 BN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리미트가 이렇게 붙으면 뭐가 생긴다? 바로 이 등호의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등호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면 이것이다. 여러분, 이게 틀리나요? 이 말이 틀려요? BN이 항상 큰데 극한값이 AN보다 극한값 역시도 BN이 AN보다 크게 나올 수 없나요? 아니,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등호인 경우도 있다고요. 이렇게 쓰면 부족해서 거짓이에요. A이면 B이다. 이게 참이려면요. 진리집합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올 게 두 가지인 거예요. 크다도 있고 같다도 있고. 근데 크다밖에 안 썼으니까 부족해서 거짓인 거예요. 왜 거짓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세요. 세 번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 또는 bn이 0이다. 이거 마치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방정식. 그쵸?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거. 수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0이 아닌 애들을 곱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0이 아닌 애들을 곱해서 0으로 수렴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명제를요 이대로 그냥 보면
파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대우명제가 있어요. 대우명제. 원명제의 진리집합과 대우명제의 진리집합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결론을 부정합니다. O와의 부정은 AND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고, 자, AND입니다. AND.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0이 아니고, 이것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뭐다? 0이 아니다 이겁니다. 0이 아닌 수열 두 개를 곱하면 반드시 0이 아닌 게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러한 발레를 뭘 가지고 많이 들었었냐면은 진동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진동으로. 그렇죠? 만약에 제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이러한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럼 첫 항은 0이죠. 두 번째 항은 2죠. 세 번째 항은 0이죠. 네 번째 항은 2예요. 이렇게 쭉 갈 거예요. 마찬가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1승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이 2고요. 두 번째 항 0이고 세 번째 항이 2고 네 번째 항 0입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그 위에 거 아래 거 곱해보세요. 0 곱하면 0 곱한 거 0 곱한 거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열을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은 늘 주구장창 뭐만 남아요? AN이 남아요. AN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수열을 가지고 우리가 AN이라고 했을 때는 이 AN은 당연히 0이 아닌 수열이죠. 왜? 0이 있기도 하지만 0이 아닌 숫자도 있으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밑에 것도 BN이라고 할 건데 AN도 0이 아니고 BN도 0이 아니에요. 수열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라도 0이 아니면 그것은 0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곱했을 때 늘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0이 안 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도 부족해서 거짓이에요. 이 밑에 것도 가능한 건데 이 밑에 걸 안 써서 부족해서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발레들을 완벽하게 외워두시고 한두 개를 외워두면 그것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을 위해서 한두 개, 시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